영기야, 문 열어라. 장난하지 말고 어서 열어. 추워 죽겠다. 제발 열어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어머님, 이제 그만 놓아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영기야, 네가 사람 새끼면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사람이라서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의 작은 기와집, 78된 김순의 할머니가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옆자리 허전함에 잠이 깨곤 했죠. 아이고, 오늘도 또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 영희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어요. 처음엔 반가웠는데 영희의 표정이 어딘가 차갑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밥은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손자만 봐주시면 돼요. 영희의 말투에는 묘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으론 정중하지만 마치 더 이상 이 부엌에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순의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그래. 고맙다, 영희야. 8살 손자 동현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겨올 때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고 놀까요? 우리 동현이가 뭐 하고 싶은데? 계란 후라이 만드는 거요.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희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 아들 준호는 일찍 출근하고 식탁에는 할머니와 영희, 동현이만 남았습니다. 영희가 차린 밥상은 깔끔했지만 삭막했어요. 할머니가 늘 올려주던 깻잎 절임도 없고 직접 담근 김치 대신 마트 김치가 놓여 있었죠. 영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곤 했는데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어요. 영희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요즘 얼굴이 좋지 않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의 오랜 인생 경험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영희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숨어 있었거든요. 불안함과 조급함,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볼 때면 미묘한 적대감이 스쳐 지나가곤 했어요. 점심때 할머니는 동현이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아이가 무릎에 기대어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가 가장 행복했죠. 할머니, 이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또 읽어줄게.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도 영희가 나타나면 끝이었습니다. 동현아, 엄마랑 마트 가자. 할머니는 좀 쉬셔야지. 동현이는 아쉬워하며 할머니를 뒤돌아봤지만 영희는 아이 손을 꽉 잡고 재빨리 사라져버렸어요. 할머니 혼자 남겨지면 넓지 않은 집이 갑자기 너무 커 보였고 벽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뒷마당 채소밭을 돌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그조차 마음껏 할 수 없었어요. 영희가 어머니 힘드시니까 그런 건 제가 할게요라며 막았거든요. 저녁에 준호가 돌아와도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피곤해 보이면 영희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마치 남편의 피로가 자신 때문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에 초조해하는 것 같기도 했죠. 여보, 오늘 일이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준호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고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아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끼어들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준호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기억도 가끔 헷갈리시고. 순의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그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죠.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준호는 피곤한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가슴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면 할머니는 홀로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을 향한 거짓말, 그리고
집안의 감도는 묘한 긴장감.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애 할머니는 창밖 남편 무덤이 있는 뒷산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감아,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 우리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하려는 것 같아.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고 할머니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영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꿈이었죠. 깜짝 놀라 깨어난 할머니는 식은땀으로 등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 영희가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곧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결의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죠. 순애 할머니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순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영희의 수상한 통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데 이번엔 영희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나왔네. 할머니는 안도감과 함께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뒷마당에서 상추와 깻잎을 따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영희가 부엌에 나타나며 차갑게 말했어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할머니는 당황하며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영희야. 할머니가 그냥 습관적으로. 어머니, 요즘 자꾸 말씀을 안 들으세요.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영희의 말에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계속 말했죠. 혹시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아니야, 영희야. 할머니가 잊은 게 아니라. 어머니. 영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 순간 동현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야, 동현아. 할머니랑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야. 영희는 금세 다정한 목소리로 바뀌었지만 할머니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순애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손자 앞에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죠. 아침 식사 후 영희는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대청소 좀 해야겠어요. 어머니 방부터 시작할게요. 내 방을? 왜 갑자기? 요즘 집안이 너무 어수선해서요. 필요 없는 건 좀 정리하고. 순애 할머니는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영희가 이미 청소 도구를 가져오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동현이와 놀면서 영희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희가 할머니 방에서 나올 때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순애 할머니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영희야, 그게 뭐니? 아, 이건 오래된 서류들이에요. 어머니께서 정리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좀. 영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자신의 방에 그렇게 많은 서류가 있었나 싶어서 말이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영희는 또 누군가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베란다에서 했는데 할머니는 살짝 문틈으로 엿들을 수 있었어요. 네, 서류는 다 찾았어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네, 맞아요.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순애 할머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서류를 찾았다는 건지, 무엇을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오후에 영희는 동현이를 데리고 외출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틈을 타서 자신의 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옷장, 서랍, 책상. 모든 걸 뒤져봤지만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만 들 뿐이었죠. 그런데 침대 밑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거기에 보관하던 작은 서류 상자가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장이 한 권 없어져 있었어요. 순애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이 살아생전에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거든요.
할머니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 계좌였죠. 이게 어떻게? 영희가? 할머니는 급히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도 없고 남편 명의로 된 중요한 서류들이 몇 개 더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와 동현이가 돌아온 거죠. 순애 할머니는 급히 서류 상자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영희가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아, 그냥 좀 정리하고 있었어. 제가 다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할머니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뭔가 눈치채지 않았나 확인하는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 어떤 서류 때문에 회사에서 연락 왔다던데? 영희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아, 그거. 집 관련 서류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챙겨서 가져다 줘야겠어. 어떤 서류요? 등기부등본이랑 몇 가지. 정확히는 내일 확인해 봐야겠어. 순애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희가 미리 서류를 빼돌린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할머니는 다시 복도에서 영희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네, 통장도 확보했고 서류도 다 준비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곧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순애 할머니는 이불을 꽉 움켜쥐며 떨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서 더욱 무서웠어요. 영희가 자신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만 영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어제 밤에도 헛소리 많이 하셨어요. 여보, 정말 한번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어요. 헛소리라니. 나는 정신이 멀쩡해. 순애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선 병원부터. 아니야. 내 말을 들어봐. 영희가 우리 집 서류를 몰래. 그 순간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해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준호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날도 할머니의 말은 믿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할머니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영희의 계략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죠. 며칠이 지났지만 순애 할머니는 여전히 영희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영희가 갑작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에 같이 가실래요? 오랜만에 나들이도 하고 장도 보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가 먼저 외출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장에? 갑자기 왜? 요즘 어머니가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좋잖아요. 영희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따라 나서기로 했죠. 그럼 동현이도 같이 가자. 아니에요, 어머니. 동현이는 낮잠 자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다녀와요. 영희는 할머니를 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챙기려 했지만 영희가 막았죠. 가방은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집 앞에 세워진 하얀색 냉동탑차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했어요. 영희야, 이건 누구 차니? 아, 이웃집에서 잠깐 빌렸어요. 시장까지 가려면 차가 있어야죠. 영희가 차 뒷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냉동탑차 안은 꽤 넓었지만 을씨년스러웠어요. 영희야, 여기 너무 추운데.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갈 거예요. 어서 타세요. 영희는 할머니를 재촉하며 냉동탑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그럼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시동 걸고 금방 올게요. 영희가 차문을 닫는 순간 할머니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어요.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닫히자마자 바깥에서 자물쇠 걸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영희야, 이 문 열어줘. 순애 할머니는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죠. 영희야, 농담하지 말고 문 열어라.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벽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냉동 탑차는 견고했고 소리는 밖으로 잘 전해지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은 파래지기 시작했고 손발의 감각이 점점 사라져갔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누군가 도와줘. 순애 할머니는 가방을 안 가져온 걸 후회했습니다. 휴대폰이 있었다면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봤지만 냉동 탑차는 안에서 열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영희가 정말 날 죽이려는 거구나. 이제야 영희의 진짜 속셈을 깨달았습니다. 집 서류를 빼돌린 것도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던 거죠. 1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점점 가빠졌고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어 절망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동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동현아, 여기야.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동현이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는 차 주위를 돌며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문이 안 열려요. 동현아, 누군가 불러와. 빨리. 동현이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 섞인 외침이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차에 갇혔어요. 몇 분 후 동네 아저씨들이 달려왔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앞장서서 자물쇠를 부수려 했어요. 순애 할머니, 괜찮으세요? 빨리 열어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쓰러져 있는 순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동현이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재빨리 할머니를 차에서 꺼내 따뜻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순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가 이런 짓을. 도대체 왜 냉동 탑차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연기하기 시작했죠.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영희 씨, 할머니가 냉동 탑차에 갇혀 계셨어요. 자물쇠까지 잠겨 있었고요. 김철수 아저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게. 어머님께서 혼자 들어가셨나 봐요.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영희는 태연하게 거짓말했어요. 뭐라고요? 안에서 잠글 수가 없는데. 어머님이 요즘 기억이 가끔 헷갈리세요. 실수로 뭔가 건드리신 것 같아요. 순애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추위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말씀하고 싶으세요? 동현이가 할머니에게 귀를 가까이 대자 할머니는 간신히 속삭였어요. 영희가 날.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영희만이 할머니의 입모양을 읽고 있었죠.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집에 가서 따뜻한 차 드세요. 앞으로는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은 영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순애 할머니는 절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영희는 문틈으로 할머니 방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운이 좋으셨네요. 하지만 다음번엔 어떨까요?
냉동탑차 사건 이후 순애 할머니는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추위에 얼었던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였어요. 영희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할머니, 약 드세요. 동현이가 물과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만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우리 동현이. 할머니가 빨리 나아야겠지? 네.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그런데 방문이 열리며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순애 할머니는 영희를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동현아, 엄마랑 잠깐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밖에서 놀고 있어. 네, 엄마. 동현이가 나가자 영희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듯 차갑고 무서운 얼굴이 드러났어요. 어머님, 어제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겠어요. 영희야, 너 정말. 뭐라고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영희는 빙긋 웃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어머님, 아무도 어머님 말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님이 요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시거든요. 나는 정신이 멀쩡하다. 그런가요? 그럼 왜 냉동탑차에 혼자 들어가셨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어머님이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영희의 말에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준호한테 말하겠어. 말씀해보세요. 하지만 준호는 저를 믿을 거예요. 어머님보다는 아내를 믿겠죠. 영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녁에 준호가 돌아오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해봤거든요. 준호야, 영희가 엄마를 해치려고 해. 엄마, 무슨 소리세요? 영희가 왜요? 어제 냉동탑차에 가둔 것도 영희가 한 거야. 일부러 그런 거라고.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타났어요. 여보, 어머님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영희야, 울지 마.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셔. 준호는 아내를 위로하며 할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아들의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거짓말쟁이냐? 내 엄마가 거짓말을 한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내가 미쳤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순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절망적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영희의 계략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척했거든요. 큰어머니, 시어머님이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어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그래, 순애가 원래 정신이 또렷한 사람인데. 네, 저도 걱정이에요. 가끔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고 없는 일을 있었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순애 할머니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될 테니까요. 며칠 후 정말로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아들 내외가 함께 온 거죠. 형님,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요즘 좀 이상하긴 해. 영희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애 할머니는 반가워서 친척들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영희한테서 들었는데 요즘 좀 힘드시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오히려 영희가 이상해. 나를 해치려고. 어머니. 준호가 급히 말을 막았지만 늦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정말 병원에 모시고 가보시는 게. 어머님, 저희도 걱정되네요. 그 순간 영희가 나타나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요즘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어머님을 해친다고 하세요. 그럼 정말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겠네. 피해 망상이 생기기도 하고. 친척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순애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만 당할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척들도 모두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영희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죠. 영감아,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창밖 남편의 무덤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저 바람소리만이 창문을 흔들 뿐이었어요. 며칠 후 영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대놓고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님,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아무도 어머님을 믿지 않아요. 너 정말 악마 같은 년이구나. 악마라고요? 저는 그냥 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영희는 차갑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어머님도 편해지실 거고 저희도 편해질 거고.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절망적인 밤이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 영희의 계략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순애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순애 할머니 참 안 됐어. 며느리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러게. 영희 씨가 얼마나 힘들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할머니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제 동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할머니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불쌍한 환자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죠.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엄마,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다니요. 요양원이라고? 준호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엄마, 요즘 상태가. 영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동현이도 무서워해요. 무서워해? 할머니를? 순애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손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니요. 그때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을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해서. 영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준호는 아내를 위로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아니야. 절대 안 가. 순애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영희의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도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준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영희가 나를. 또 시작이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네, 가정 내에서 노인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영희의 소행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희가 왜요? 어르신께서 며느리분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신고입니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영희를 위협했다니요. 영희는 팔목을 걷어올리며 말했어요. 실은 어머님께서 요즘 저를 때리세요. 팔목에 멍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절대. 어머님 기억 안 나시죠? 어제도 제가 약 드리려고 했는데 화를 내시면서. 영희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완벽했어요. 사회복지사는 할머니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없다고.
나는 영희를 때린 적이 없어. 하지만 할머니의 절규는 오히려 의심만 키웠습니다. 흥분한 모습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사회복지사가 돌아간 후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한계예요. 준호는 지쳐 보였습니다. 요양원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영희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희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리가 났대요. 다음 주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된 일이거든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호한테 말하겠어. 말씀하세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준호도 동의했거든요. 정말로 준호에게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준호야, 정말 엄마를 버리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순애 할머니는 아들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뒷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덤이 보이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영감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도 손자도 다 잃게 생겼어. 그런데 갑자기 동현이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 동현아. 할머니는 괜찮다. 할머니, 정말 요양원 가세요? 그런 것 같구나. 동현이는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린 손자만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할머니는 아픈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동현아,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가끔 할머니 없을 때 전화로 무서운 이야기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동현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이야기? 할머니를 없애버린다고. 그런 무서운 말이요. 순애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희가 정말로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요양원으로 보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영희의 완전한 승리였거든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동현이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은 순애 할머니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머니를 없애버린다는 영희의 말이 단순한 요양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영희가 아직 잠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말이죠. 거실 서랍부터 찬찬히 뒤져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영희와 준호방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 문제는 이번 주 안에 해결될 예정입니다.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새벽 5시에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요양원은 핑계고 실제로는 네, 맞습니다. 사고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순애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고로 처리한다니 무슨 뜻일까요? 보험금은 얼마나 되죠? 아,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집값까지 합치면. 보험금이라는 말에 할머니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영희가 자신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집까지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죠. 네, 요양원 가는 길에 사고가 나면 자연스럽잖아요. 치매 환자가 갑자기 뛰어내렸다고 하면 할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 비틀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복도 장식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야, 이 소리? 영희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양이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죠.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도 어려웠죠. 요양원 가는 길에 사고를 낸다고?
영희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고 진짜 목적은 자신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영희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요양원 견학 가시는 거 아시죠? 좋은 곳이에요. 견학? 네, 미리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내일 입소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영희의 진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견학이라는 핑계로 데려가서 길에서 사고를 내려는 거였죠. 나는 안 가겠어. 어머님, 이미 약속 잡아놨는데 그러시면 곤란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점심시간 후 순애 할머니는 동현이를 불렀습니다. 동현아, 할머니한테 중요한 부탁이 있어. 네, 할머니. 뭐예요? 만약에 할머니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김철수 아저씨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 알겠니? 동현이는 심각한 할머니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거 잘 간직해라. 할머니는 동현이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줬습니다. 거기에는 영희의 계획에 대해 간단히 적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어른들한테 보여줘야 할 중요한 것이야. 절대 엄마한테는 보여주면 안 되고. 오후 3시 영희가 할머니를 부르러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야 해요. 차 준비했어요. 밖에는 어제와 같은 냉동 탑차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 또 그 차야? 아, 이게 편해서요. 어서 타세요. 영희는 할머니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항했어요. 나는 안 타겠어. 어머님. 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미 인내심이 바닥난 것 같았죠. 그때 동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동현아. 집에 있어야 해. 영희가 재빨리 막았어요. 왜 안 돼요?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은데. 아이의 순진한 말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요양원은 아이들이 갈 곳이 아니야. 그럼 할머니 혼자 보내지 말아요. 무서워할 것 같은데. 동현이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어린 손자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영희는 계획을 강행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동현아, 집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는 금방 돌아올 거야.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갈 거예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초조해했어요. 어머님, 빨리 타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동현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동현아, 할머니가 하는 말 잘 기억해. 그리고 아까 준 거 잘 간직하고.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무서워요. 괜찮다, 우리 동현이. 할머니가 꼭 돌아올게. 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으로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동 탑차에 타자마자 영희는 문을 잠갔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았죠. 영희야, 문 왜 잠가? 안전을 위해서요. 차가 출발하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현이가 울면서 차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동현이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있으니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동현이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차는 마을을 벗어나 외진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과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영희의 진짜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있었죠. 영희야, 길이 틀린 것 같은데? 맞아요. 잠깐 들러야 할 곳이 있어서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차가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순애 할머니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영희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예정대로 도착할 거예요. 준비는 다 되셨죠? 할머니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냉동 탑차의 창문은 작고 두꺼워서 밖에서 보기도 어려웠어요. 영희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냐? 곧 도착해요. 영희의 대답은 차갑고 간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머니에게 친절한 척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차가 한적한 저수지 근처에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외진 곳이었어요. 자, 도착했어요.
영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요양원이 아니잖아. 맞아요.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에요. 영희는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게 끝나요. 그때 저수지 근처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험상궂은 사내였어요. 늦었네요. 죄송해요. 아이가 방해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영희와 그 남자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 보니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게 분명했어요. 할머니, 이제 내려오세요. 순애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안 내려가겠어. 너희가 뭘 하려는지 다 알겠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더 힘들어져요. 영희와 그 남자가 할머니를 억지로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이 딸렸어요. 너희들, 이런 짓 하면 안 돼.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요? 하늘이 봐도 이미 늦었어요. 영희는 차갑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어머님의 보험금과 집, 그리고 모든 재산. 이제 다 제 거예요. 영희야, 제발. 나는 너한테 잘해줬잖아. 잘해줬다고요? 저를 종처럼 부리면서요? 맨날 트집 잡고 구박하면서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한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런 취급받으며 살 수 없어요. 할머니는 이제야 영희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었죠. 그럼 그냥 나가면 되잖아.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나가면요? 그럼 제가 뭘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영희는 점점 더 흥분했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제는 제가 행복할 차례예요. 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 이야기하고 빨리 끝내죠. 사람 올 수도 있어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죠. 어머님,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와 그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 소리? 누군가 신고했나? 영희는 당황했지만 금세 진정했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이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빨리 도망가야 해요. 그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영희는 끝까지 계획을 완수하려고 했어요. 안 돼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영희가 할머니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김철수 아저씨와 동현이가 함께 온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 동현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손들어. 경찰관들이 영희와 그 남자를 향해 외쳤어요. 그 남자는 재빨리 도망쳤지만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순애 할머니는 동현이를 꽉 안아주며 물었어요. 동현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할머니가 준 쪽지요. 김철수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렸더니 경찰 아저씨들 불러주셨어요. 김철수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순애 할머니, 괜찮으세요? 동현이가 울면서 와서 쪽지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희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저항했어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저는 그냥 요양원 견학시켜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가 적어둔 쪽지와 동현이의 증언, 그리고 영희의 통화 기록들이 모든 걸 증명해줬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준호도 달려왔어요. 아들은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순애 할머니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괜찮다, 준호야. 이제 다 끝났잖아. 영희는 결국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녀의 계략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순애 할머니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동현이가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준호는 전보다 더 자주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정말 용감해요. 동현이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현이가 더 용감했어. 할머니를 구해줬잖아.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영감아, 고마워. 내가 동현이를 통해 날 도와준 것 같아. 바람이 살랑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애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누구도 자신을 위협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법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순애 할머니의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마을 회관에서 모임 있다며? 준호가 아침 식사를 하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만든 모임이야. 영희 사건 이후 순애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마을 어르신들을 도우며 살고 있었죠. 무슨 모임인데요? 동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모임이야.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할머니처럼 속상한 일 겪으신 분들도 계시거든. 순애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몇 분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준호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만 조용히 지내시던 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거든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벌써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순애 언니, 안녕하세요. 아, 정숙이 왔구나. 어서 와. 새로 온 정숙 할머니는 최근에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순애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언니, 저도 며느리가 자꾸 이상해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고.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겠네. 순애 할머니는 정숙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혼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 같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순애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줬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끝까지 버텼거든. 할머니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순애 할머니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순애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맞아. 언니 덕분에 우리도 용기가 생겼어. 모임이 끝난 후 순애 할머니는 혼자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영감아, 나 이제 정말 달라졌지? 할머니는 무덤 앞에 앉아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괴롭혀도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동현이를 통해 날 구해줬을 때부터 알았어. 내가 강해져야 한다는 걸 말이야. 할머니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영감아.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철수 아저씨를 만났어요. 순애 할머니, 오늘도 모임 다녀오셨나? 네, 김씨. 고맙습니다.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할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전에는 조용하시더니 이제는 활발하시고 다른 할머니들도 할머니를 많이 따르시던데요. 순애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동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우리 동현이 잘 놀고 있었니? 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쁜 사람을 잡았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주신다고요. 동현이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벅찼어요. 손자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었죠. 동현아, 할머니가 너한테 고마워. 내가 할머니를 구해줬거든. 저도 할머니 같은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녁 식사 시간, 준호도 어머니를 칭찬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멋져 보여요. 마을 사람들도 엄마를 많이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할머니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인가요? 준호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영희의 악행이 결국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구나. 할머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정숙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에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동현이가 물었어요. 응, 도와드려야 할 할머니가 계셔서. 할머니는 정말 바쁘시네요. 바쁜 게 좋은 거야.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니까. 순애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필요하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치매 환자로 봤다면 이제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했어요. 순애 할머니,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맞아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순애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천벌은 이미 내려졌고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희는 감옥에 있지만 자신은 자유롭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풍처럼 쏟아지는 사연 폭풍이었습니다.